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지어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손진숙 선생님의 900제와 그리고 기적의 40포인트 관련돼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영상으로 한번 좀 다뤄볼게요. 워낙 유명한 교재라서 많은 수험생분들이 문법 랜덤 문제를 풀 때와 그리고 포인트 교재를 볼 때 많이 활용합니다. 자, 보시면은 900제 같은 경우는 이제 대인은 이제 30대2로 이제 30문제를 30일 동안 푸는 거죠. 근데 먼저 이 교재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900제 관련해서 문법은 랜덤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수험생들이 먼저 이론서 또는 기초가 약하신 분들은 기초 문법을 먼저 공부하고 시작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기초 문법에서는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해서 간단한 기초 문법 개념도 배우지만 실제로 이 기초 문법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문장을 읽기 위해서는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기초 문법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 문법은 쉬워서 기초라기보다는 중요해서 기초입니다. 그리고 문법 이론서를 들어갑니다. 문법 이론서는 물론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문법 이론들도 있지만 다시 한번 독해를 잘 읽기 위해서 필요한 문법도 있습니다. 보통 수험생들이 문법 이론서를 두껍다고 잘 안 보고 얇은 요약집으로 바로 들어가시는 수험생들 많이 계세요. 물론 영어가 기반이 있는 수험생분들은 얇은 요약집을 보고 바로 문법 문제를 풀 수 있지만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이론서를 꼭 반드시 한 번은 보고 문법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문법 이론서 양이 많다고 해서 그 문법 교재가 반드시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문법만 공부한다기보다는 각 문법 파트별로 단원별로 예문들 있잖아요. 또는 문제들 해설 연습을 해보세요. 문장 구조 분석도 해보고 그럼 그게 기초 독해와도 또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서를 보시고 특히 이 이론서를 공부할 때는 우리가 단원별 문제 연습을 하는 거죠. 손진숙 900제 같은 경우는 이 다음 과정이고 랜덤 문제니까 단원별 문제를 풀 때도 수험생들 상담을 해보면은 해당 파트별로 모아놨으니까 답이 뻔히 보인다. 그래서 잘 안 풀려고 하시는 수험생들 많이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단원별 문법은 우리가 단원별 문법 문제는 답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 파트별로 모아놨기 때문에 답이 보이는 건 당연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포인트별로 적용 연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포인트별로 적용. 그리고 문제를 풀고 나서 문제 옆에다 간단하게 문제 출제 포인트를 적어봐야 돼요. 이렇게 출제 포인트를 적어봐야지 자신의 머릿속에 각 문제들이 포인트가 이런 거구나,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이거구나, 그리고 관련된 단원별로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단원별 문제와 문제 출제 포인트를 충분히 해독하고 암기를 하고 나서 이제 이런 900제 랜덤 문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수험생들 약간 유의할 점은 내가 문법 문제를 많이 틀려요. 그러면 나는 문법 랜덤 문제를 많이 안 풀어서 틀리는구나 하고 하프 모의고사 여러 가지 어려운 문법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영어 강사로서는 문법은 20문제 중에서 소방은 2문제, 공무원은 4문제, 사지선다형이라면 거의 한 16개 포인트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문법 포인트는 이미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문법을 틀리는 이유는 문법 문제 푸는 연습을 적게 해서 틀린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바로 이 부분이죠. 단원별 문법 이론이 제대로 암기가 안 되어 있고 보통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제 과외 수업을 하다 보면은 선생님들 문법 이론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말로 답변 못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본 건 많은데 이론이 암기가 안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단원별로 적용 연습이 안 돼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랜덤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섞여요. 우리가 시험장 갔을 때 문법 문제를 보자마자 머릿속에 그 이론과 포인트가 정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바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론과 포인트 단원별 적용 연습이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이 랜덤 문제를 무조건 많이 무턱대고 많이 푼다. 그러면 포인트가 섞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기반이 돼야 돼요. 기초 문법, 그리고 이론서, 그리고 관련된 단원별 문제로 포인트 확인하고 포인트별 적용 연습을 하고 계속 출제 포인트를 적어보면서 암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900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랜덤 문법 문제집은 많이 풀 필요 없어요, 여러분. 딱 한 것만 정해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랜덤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어차피 여러분들 나중에 영어 연도별 기출이나 모의고사를 풀어도 다 랜덤 문제잖아요. 그 정도는 충분합니다. 오히려 그 전에 앞단계인 기초문법, 이론서, 단원별 문제 연습이 중요합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이런 연습이 충분히 되신 분들이 한번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손진수 영문법 900제 활용하는 방법은, 물론 이제 강사님께서도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 주겠지만, 저는 수험생들이 이제 다른 과목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영어를 좀 시간을 좀 덜 들이고 활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이게 지금 30일로 되어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산다 잡고 안 푸도 상관은 없어요. 본인이 만약에 문법을 하루에 1시간 정도 공부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시간을 잡고서 시간 내서 푸시면 됩니다. 왜냐면 상담을 해보면은 만약에 내가 오늘 하루치를 다 풀기로 했어요. 30문제를요. 근데 1시간 잡고 풀기로 했는데 이게 다 풀다 보니까 실력이 워낙 다 다르니까 하루치를 다 풀다 보면은 1시간이 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영역이나 다른 과목이 밀리게 됩니다. 문법은 우리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약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이 좀 어려워가지고 15문제밖에 못 풀었어요. 그럼 15문제만 푸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영역이나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세요. 절대 공부할 때 분량을 정해놓으면 안 돼요. 우리는 분량으로 공부할 수 없습니다. 난이도나 난도도 다르고 인간 길이도 다르고, 그리고 수험생들 다 실력이 다 달라요. 만약에 분량을 정해놓고 공부하게 되면은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다른 과목이 밀리게 됩니다. 다른 영역이 밀리게 되고, 그러면 그 밀린 영역 과목에서 점수가 안 나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만약에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 시간 내서 풀자. 그리고 랜덤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틀릴 수 있어요. 왜냐면 랜덤 문제를 잘 맞추기 위해서는 반대로 앞단계인 문법 이론서랑 단원별 적용 연습이 충분히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연습을 하고 나서 풀 때도 많이 틀린다, 괜찮습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 시험장 가기 전까지 포인트를 외우면 되니까 문제를 풀고 나서 틀고 나서 간단하게 문제 옆에다 자신이 직접 포인트 적어보는 거예요. 아, 이 문제들의 포인트는 이런 거다, 적어보는 거죠. 이렇게 적어봐야지 그나마 머릿속에 많이 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쭉 다 풀어보는 거예요. 뭐 많이 틀려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암기하면 돼요. 문법은 암기 파트니까. 아, 참고로 문법은 우리가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단순 암기. 이건 단순히 그냥 암기도 되는 것도 있죠. 뭐 인조이는 동명사 못 처치한다, 이런 건 단순 암기. 하지만 응용 부분도 있어요. 응용 파트. 예를 들어서 뭐 분사구문의 태. 분사구문의 태를 나중에 기초에서 풀다 보면은, 아, 분사구문의 태를 따지기 위해서는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도 알아야 되고, 그 분사구문이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럼 마찬가지로 능동태, 수동태도 따져야 되고, 그럼 목적 유무도 봐야 되고, 이런 거는 응용 부분이죠. 사실 문법 문제에서 단순 암기는 거의 다 맞춰요. 근데 변별력을 내는 거는 이런 응용 문제입니다. 그런 응용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중요한 건 기본서 또는 포인트 교재에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보셔가지고 계속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손진수 900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풀고 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풀고 틀리고 문제 옆에다 간단히 출제 포인트 적으세요. 그렇게 해서 1회독이 끝나면은 그 다음 회독부터는 계속 반복하면서 암기해 주세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틀리는 문제는 계속 자주 틀립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시험장 갔을 때 당일날 맞추면 돼요. 많이 틀리면 괜찮아요. 또 계속 암기를 해주세요. 대신에 이렇게 랜덤 문제를 풀다 보면 단점은 문법 이론이 섞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진수 900제를 만약 1시간 한다고 하면 한 10분에서 15분은 떼어가지고
따로 문법 이론서나 아니면 손진수 40포인트 이런 걸로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또 보다 보면은 40포인트나 아니면 문법 이론서 빠진 부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 많이 풀다 보면은 지역적인 문제들이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추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손진수 900제는 시험장 가기 전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회독하면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문법 문제가 나오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를 많이 풀 필요는 없어요. 차라리 좋은 교재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보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손진수 영문법 기적의 40포인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40포인트를 보기 전에 기초 문법과 이론서 그리고 단원별 문제, 포인트별 적용 연습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40포인트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영어 실력이 있으신 분들, 뭐 임용고시를 준비했다거나 영어 영문학과를 나오거나 아니면 뭐 대학 편입을 준비했거나 그런 분들은 바로 봐도 상관없는데 일반 수험생들이 이런 기초 문법들 이론서를 안 보고 얘를 보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한 포인트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문법 문제는 좀 맞출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단순하게 문법 문제만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독해를 읽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기 전에 반드시 기초 문법과 이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0포인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초 문법과 이론서 봤다는 전제하면 요거는 이제 문법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 위주로 모아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포인트 보고 관련돼서 예문과 이렇게 좋은 문제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문제 옆에다 출제 포인트를 적어보는 겁니다. 아, 포인트는 이런 게 있고 관련된 단어별 문제 풀어보고 틀려보고 옆에다 출제 포인트 적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쭉 보게 되면은 문법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별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회독, 3회독, 4회독 할 때는 계속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후에 랜덤 문제나 아니면 영어 연도별 기출 풀거나 동영 모의고사 풀면서 문법 문제에서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이 포인트 교재다 정리해 놓으세요. 그럼 나중에 이렇게 되겠죠. 900제는 한번 보고 나서 계속 반복해서 암기해 주고 그리고 문법이 우리가 섞이지 않기 위해서 한 15분 정도는 40포인트 꾸준히 계속 같이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은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할 필요 없이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법 공부를 할 때 보통 기초 수험생분들이 초반에 해석을 문법 문제를 풀 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막 여쭤보는 경우가 많은데 해석은 반드시 해줘야 돼요. 왜냐면 해석 차이도 묻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문법 예문이나 문제를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이유는 독해에서도 이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문법과 독해는 별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법을 알아야지 독해 문장 안에 있는 어법, 구문을 많이 아셔가지고 더 빠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많은 양을 하지 마시고 이 정도만 여러분 딱 잡고서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손진수 900제와 그리고 기적의 40포인트 활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는데요. 뭐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